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0 학년도 논술 시험 대비 성균관대학교 편을 같이 강의하겠습니다. 자, 성균관대학교 논술 시험 문제는 제가 굉장히 좀 좋아하는 어떤 그런 문제 스타일입니다. 일단은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는 시험 시간이 100분인데 문제 수가 이제 3문제죠. 이 3문제 동안에 어떤 글자 수 제한도 없기 때문에 마음껏 이렇게 이제 자신의 어떤 견해를 펼칠 수 있는데 다른 대학보다 성균관대학교의 어떤 그런 문제 유형이 무척 논술 시험에 최적화되어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 지금 논술 시험을 치는 여러 대학 중에서 성균관대 문제를 굉장히 좀 선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성균관대에서 보통 뭐 별로 학생들의 어떤 그런 시험의 어떤 그런 결과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시험에서 결과가 어디에서 차이가 나느냐 하면 2번과 3번 문제에서 주로 이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과 3번 문제를 잘 이렇게 글을 잘 쓸 수 있다면 합격의 어떤 그런 쪽으로 문 쪽으로 훨씬 빨리 다가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에 첫 번째 문제 1번에서 문제는 핵심은 소수자 우대 정책에 대한 어떤 그런 긍정적인 어떤 측면하고 부정적인 측면을 앞에서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뭐 소수자 우대 정책의 어떤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뭐 사회 정의라든가 아니면 사회적 어떤 책임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소수자를 배려하는 것이 사회를 통합하는 어떤 바른 길이다라고 이제 앞에서는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소수자 우대 정책을 이제 반대하는 어떤 그런 입장에서는 능력에 따른 개인의 경쟁이 중요한 것이지 능력도 이렇게 되지 않는데 그냥 무조건 소수자를 배려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도움이 별로 안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면서 효율성을 강조하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효율성이라는 것은 사실요, 어떻게 보면 안전이라든가 생명이라든가 민주적 질서라든가 이런 것과는 조금 반대적인 어떤 그런 쪽으로 이제 흘러갈 수 있죠. 자, 그래서 일단은 소수자 우대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일단은 나열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번 문제는 아마 요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논술을 공부하신 분들은 쉽게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오늘은 바로 2번, 3번 문제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제 2번. 아래 자료 1과 자료 2는 여성 고용 할당제를 오랫동안 시행해온 국가 A와,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A 국가는 여성 할당제를 시행해 왔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B 국가는 여성 할당제를 시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사회의 다른 경제 사회와 관련된 문제와 내용을 가지고 담고 있다. 자, 단 여성 고용 할당제 외에 다른 조건들은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자료 1과 자료 2를 해석하고, 자, 거기 보시면 자료 1과 자료 2를 해석하라 그랬습니다. 해석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해석이라는 것이 중요한 개념 중에 한 가지가 어떤 거냐면 도표를 그대로 말로 이렇게 하는 것이 해석이 아니거든요. 해석은 여기서 A 국가는 매우 심각하다고 하는 비율이 13.3%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해석이 아니라고요. 해석이라는 것은 왜 이렇게 심각하게 되었는지 그 어떤 원인이라든가 이유라든가 거기에 대한 어떤 설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해석이지, 그냥 도표를 가지고 그냥 말로써 22.9%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은 해석이 아닙니다. 그래서 괜히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도표를 이건 도표로 만든 것을 열심히 한글로 이렇게 적는 그런 학생들은 좀 해석에 대한 어떤 개념을 잘못 알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이를 토대로 문제 1에 나타난 두 가지 입장, 아까 두 가지 입장은 어떤 거냐면 소수자 우대 정책,
자, 우대 정책이 있는데요. 자, 우대 정책의 어떤 그런 장점, 단점, 요게 이제 두 가지 어떤 그런 입장입니다. 이 입장이 어느 것이 맞느냐라고 지금 한번 설명해보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자, 문제를 한번, 요 밑에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료 1에, 자, 표 1과 표 2가 있습니다. 자, 표 1은요, 이 보시면, 우리나라 성별 갈등이 어떻게 심각하다고 보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매우 심각하다고 이렇게 표현한 어떤 그런 사람들이 A 국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B 국가에 비해서 많다라고 이야기하고요. B 국가는 도로 심각하지 않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 이상하냐면 A 국가는 여성 할당제를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해 온 국가고요. B 국가는 여성 할당제를 안 한 국가란 말입니다. 그런데 A 국가가 더 여성 할당제를 한 국가가 이게 성별 갈등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조금 의아심을 좀 품을 수가 있겠죠. 여성 할당제를 계속 한 국가가 의외로 갈등이 안 심각하다 이래야 되는데 여성 할당제를 계속 시행해온 국가가 이게 차별이 심하다 그러면 이게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어떤 식으로 그럼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조금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어떤 우리 문제 1번에서 어떤 그런 제시문과 어떤 지문들은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없기 때문에 그럼 이것을 그럼 어떻게 우리는 추리를 해야 될 것이냐를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앞에 지문에서 자, 이것을 가지고 뭔가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설명이 없을 때는 할 수 없습니다. 설명을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앞에 어떤 내용을 근거로 해서 좀 추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번 추리를 해볼게. 여성 할당제를 안 한 국가는 성별 갈등이 심각하지 A 국가에 비해서 심각하지 않다라고 본 반면에 여성 할당제를 시행해온 국가는 성별 갈등이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이렇게 문제를 한 것은 제기를 한 것은 왜 그러느냐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A 국가는 열심히 여성 할당제를 했단 말입니다. 하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했느냐 하면 역차별 논란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능력도 이렇게 안 되는데도 일부러 이렇게 이제 몇십 프로의 어떤 여자는 무조건 이렇게 할당을 하다 보니까 남성 같은 경우에서 이제 좀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우리는 왜 능력도 되는데 무조건 인원수 때문에 우리는 왜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문제성 소지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남성들이 느끼는 어떤 거는 역차별적인 문제가 의외로 심각할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아니면 여기서 B 국가 같은 경우는 아니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A 국가 같은 경우는 이미 오래전부터 여성 할당제를 시행했기 때문에 그 여성 할당제의 어떤 그 효과로 인해서 남성들이 받는 어떤 불편함 혹은 어떤 그런 역차별 논란에 대해서 굉장히 휘말렸다라는 것을 여기에서는 표 1에서는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앞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요것을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성균관대학교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폭을 학생들의 어떤 생각하는 어떤 그런 폭을 조금 넓혀보라는 의미로 표 1을 이렇게 이은 것이라고 봐집니다. 자, 그리고 표 2 같은 경우는요, 보시면 A 국가가 아까 여성 할당제를 시행해온 국가고요. B 국가는 여성 할당제를 안 한 국가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성 할당제를 안 한 국가가 경제 성장률도 이렇게 높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여성 임원 비율 A 국가나 B 국가나 별 차이 없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비율, 자, 비정규직 비율이 A 국가는 20.7%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B 국가는 도리어 낮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쭉 보시면 이 B 국가가 지금 A 국가에 비해서
더 좋은 경제적인, 사회적인 어떤 그런 현상 중에서 더 좋은 의미로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는 것은 뭐냐면 요 A 국가가 굉장히 상황이, 직업적인 어떤 그런 상황이 좀 열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비정규직은요, 정규직에 비해서 월급도 작잖아요. 그죠? 거의 한 50%에서 60%를 못 받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A 국가는 상황이, 직원들의 어떤 그런 상황이 B 국가보다 좀 더 열악하다. 그래서 결국은 B 국가가 A 국가에 비해서 여성 할당제를 안 한 국가인데 이것이 도로 좋고 긍정적이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비국가는 그럼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효율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효율성과 그리고 앞에 어떤 그런 개인의 어떤 능력, 자, 효율성과 개인의 능력을 중시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소수자 우대 정책과는 반대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소수자 우대 정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개인의 어떤 능력과 경쟁력 뭐 이런 거, 자, 효율성, 개인의 능력, 경쟁력 이런 것을 우선시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보면 의외로 경제적이라든가 사회적인 어떤 긍정적인 면이 A 국가에 비해서 B 국가가, 여성 할당제 안 한 국가가 도리어 더 좋게 나타났다, 긍정적인 어떤 영향으로 나타났다라고 지금 이야기 지금 하는 겁니다. 여기서 표 1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여성 할당제 안 한 국가가 도로 그냥 여성 할당제를 시행한 국가보다 사회적인 논란에 휩싸이지도 않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표 1과 표 2는 자료 1에서 표 1과 표 2는 여성 할당제를 안 한 국가가 사회적, 경제적으로 더 큰 긍정적인 마인드가 되어서 더 좋은 현상이 발생했다라고 이렇게 글을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자료 2는 A와는 전혀 또 반대의 어떤 상황을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A는 아까 여성 고용 할당제를 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B는 안 한 나라라고요. 자, 그런데 이 여성 고용 할당제를 한 나라 같은 경우는 봐봐요. 이게 여자가 주로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요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인문학이라든가 보건복지. 이 보건복지는 이제 주로 이제 간호사가 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교육은 선생님을 하겠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인문학은 뭐 국문학과라든가 영문학과라든가 일반 여자들이 많이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학과를 지금 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세 개가 이제 다 이제 몰려 있다는 이야기는 말 그대로 이게 남성과 경쟁했을 때 아주 그냥 강한 수월한 어떤 그런 영역으로 지금 몰려 있다는 이야기고요. 자, 그러면 여성 할당제를 한 A 국가의 관계 같은 경우는 모든 학과들이 다 골고루 이렇게 이제 들어갔다는 이야기잖아요. 어떤 전공을 공부하든지 간에 다양한 전공을 공부를 할 수 있었다는 어떤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지금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의외로 여성 고용 할당제는 대학생들의 어떤 그런 전공 선택에 있어서 요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겁니다. 요거. 그래서 다양하게 이렇게 여러 학문이 이렇게 발달하고 전공도 여러 개 하는 것이 좋겠죠. 그죠? 사회 통합적인 측면에서도 그렇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그 밑에 보시면 자, 경제활동 참가율을 한번 보시면요. 여성 할당제를 A 국가는 아까 했다 그랬고 B 국가는 여성 할당제를 지금 안 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성 할당제를 한 국가 같은 경우는 경제활동 참가율이 여자가 이렇게 높습니다. 자, 여기는 여자가 조금 낮고요. 그죠? 자, 그리고 무급 근로시간. 자, 무급 근로시간이라는 것은 급여를 받지 않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보통 가족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일을 하겠죠. 돈을 받지 않고. 자, 그러면 요거는 227시간이고 B 국가는 275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무급 근로시간이 작다는 이야기는 여성들 인권이 그만큼 더 많이 발달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럼 이것도 긍정적인 거고, 요거
부정적인 거겠죠. 그리고 평균 임금 수준도 여기서 보시면 시간당 16.9달러인데 반해서 요거는 12.8달러고 부정적인 어떤 그런 현상이 나타나네, 그죠? 자, 그래서 표 2에서는 이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는 여성의 어떤 그런 고용할당제. 그럼 여성의 고용할당제는 소수자 우대 정책이라는 거죠. 소수자 우대 정책을 함으로써 결국은 어떤 상황이 발생했느냐. 경제적으로는 이렇게 평균 임금 수준과 창가율도 다 이게 비국가에 비해서 다 높아지는 어떤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다양한 전공도 이렇게 실현할 수도 있고, 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요 면에서 지금 표 1과 표 2에서 보시면 좀 좋은 방향으로 지금 흘러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자, 이 자료 2는 결국은요 어떤 소수자를 배려함으로써, 이 자료 2에서는 소수자를 배려함으로써 사회적인 어떤 그런 통합을 이루어내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불평등이 많이, 남자와 여자의 어떤 불평등적인 요소도 많이 개선됐고 좋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보시면요, 표 1과 자료 2의 표 1과 표 2는 소수자를, 여자가 보통 소수자죠, 그죠? 소수자를 배려함으로써 사회 사회 통합이 이루어져서 긍정적인 역할로 갔다라고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어떤 그런 상황에서도 보면 여자가 이게 남성에 비해서 물론 평균 임금이 떨어지긴 떨어지지만 비국가에 비해서 그래도 많이 이렇게 높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소수자를 배려하는 사회 통합이 긍정적인 역할을 지금 긍정적인 역할로 나타났다는 것을 여기서는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요 A에서는 요 자료 1에서는 도로 사회 여성 고용 할당제를 하니까 효율성을 기반으로 하는 어떤 그런 여성 할당제를 하지 않죠. 여성 할당제는. 그래서 도로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현상이 발생하더라고 지금 자료 1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어떤 상황인데 자료 1에서는 여성 할당제를 함으로써 부정적인 상황으로 나타났고요. 자, 자료 2에서는 긍정적인 상황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어떤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문제 3번은 자, 국가 시는 지방 분권 및 국토 균형 발전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지방 소재 공공기관에 지역 인재 채용을 최소 30% 이상으로 의무화하고자 한다. 자, 이 정책에 대해서 찬성 반대 견해를 두 입장을 모두 활용하여 논술하라. 그러면 이 두 가지 입장을 모두 다 적으라는 이야기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적을 거냐? 자, 두 가지 정책 중에서 먼저 이제 소수자 우대 정책이 있는데 소수자 우대 정책은 말 그대로 지역 인재를 채용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소수자 우대 정책은 소수자를 배려하고 뭐 사회 통합을 이렇게 이루어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역의 어떤 국토의 어떤 균형 발전도 이렇게 할 뿐더러 모든 사람이 다 잘 사는 어떤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어떤 나아갈 어떤 방향이다. 이런 논리로 이 글을 쓰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소수자 우대를 하면 도리어 부정적인 어떤 측면이 나타날 수 있다. 왜냐하면 모든 어떤 그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능력에 따른 개인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되는데, 자, 그런데 이건 효율성하고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효율성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효율성을 강화시키려고 하면 당연히 능력에 따른 어떤 그런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소수자 우대 정책을 해버리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지금 해줘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효율성, 만약에 소수자를 우대하면 효율성적인 면과 경쟁적인 측면이 떨어지기 때문에 경제 성장도 그만큼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논리로 이게 소수자 우대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어떤 그런 측면을 강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효율성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근데 효율성을 중시하면, 이게 효율성을 중시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요, 안전이라든가, 생명이라든가, 아니면 인권이라든가, 인권 했네요. 자, 인권이 다음에 민주주의라든가, 자, 요런 것이 다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모든 것을 다 갖출 수는 없습니다. 효율성도 높아지고, 인권, 그죠? 인권이라든가 생명, 민주주의, 이게 다 높아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효율성이 높아지는 대신에 다른 것은 또 이렇게 작아지고 사라지는 어떤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장점과 이런 단점이 동시에 나타나는데, 그럼 소수자에 우대했을 때 어떤 그런 장점은 아까 문제 1 앞에서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논리를 좀 펼쳐주시고요. 자, 그리고 반대하는 경우에는 어떤 논리로 가느냐면 효율성을 중시해야 되는데, 효율성 중시 쪽으로, 자, 개인의 어떤 능력 위주로 이렇게 가는 것이 맞고, 그것은 조금 소수자가 힘들게 살아가는 것은 사회라든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다라는 어떤 그런 논리로, 아까 앞에서 그 문제 1번에서 다루었던 그 논리로 가는 것이 아마 타당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성균관대 2020년 모의논술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습니다.